최수진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영방송의 공정 책임을 다해야 되고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통해서 국민께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MBC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MBC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공소장을 최근에 입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님 오셨나요? 네. PPT 좀 띄워주실래요? 다음. 최근에 공소장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공소장은 2022년에 됐고 최근 4월에 공소 제기한 이 MBC 전승호 전 사장과 박선재 전 사장의 부당 노동 행위 공소장의 열람이 허가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이요. 이 피고인들은 그 문재인 정부 이에 2017년에 제1노조 소속 취재 기자들로만 인사 발령을 하고 나머지에게는 불합리한 처우를 했다. 이것이 이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복 인사를 하고 파업에 불참한 제3노조 및 노조원 기자들을 부서에 배치하지 않거나 보시다시피 형식적으로 사회부 기상팀 등에 발령하여서 뉴스 검색, 날씨 등의 단순 업무만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그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그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저희가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그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북미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 있는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 계속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였지만 저희가 다 전원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 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 내 취재부서에 어떤 자리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자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 영상 센터라는 곳에 40~50명을 몰아놓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 쇠고기 등급으로 여기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날 이후에 제가 특파원에서 돌아왔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뉴스 데이터 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 데이터 팀은 그 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 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부서였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한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의 취재센터, 여기에 전원 언론 노조만 배치를 하고 저희들 61명, 취재센터에서도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망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망막 떨어졌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성국장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12월 1일에 총 127명 중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에
총 111명 중 109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105명 중에 민노총 언론노조 105명이 전체가 보도국 취재센터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처, 정치, 사회의 부처에 있는 기자들은 모두 민노총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지금 요 앞에. 표 보여주세요. 네. 이 표를 보면 이 서류는 뭐냐면 2021년 특파원이 전원 소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소송 진행 중에 MBC가 제출한 보직자, 노조 소속 명단입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주요 간부들 민노총 노조원 색깔을 말하는 거고요. 단지 노란색 표시만 비언론 노조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간부들이 노조의 대부분이 들어있고 이런 회사 운영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 부분이 회사의 이익과 그 노조의 이익이 좀 합치되지 않는 그런 이면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노조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고 노조는 임금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노조원 본부장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상충적이나 이해관계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 밑에 인사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노무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사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노동자의 대표가 와서 민노총에서 이제 교섭 대표 노조니까 전원을 노조 측 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측인 위원들도 다 언론 노조원이라는 거죠. 본부장이 언론 노조원이 말이 됩니까? 본부장인데 임원인데 어떻게 노조원을 합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열리면 다 노조원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위원장이 편성본부장이 노조원입니다. 이근행 위원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장이 본부장이 노조원으로 편성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 측 위원들은 다 언론 노조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고 그럼 이게 바로 노영방송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요.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중에 회사 간부의 84%가 민노총 조합원입니다. 실제 제3노조원이나 비노조원 같은 경우는 보직자가 전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편향, 우편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의견이 한쪽으로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MBC는 정말 우리의 공영방송이고 저희 국민을 지켜준 훌륭한 언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계속 이렇게 편향되는 구조로 가는 거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보도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거는 국민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꼭 정상화시켜주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강명일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노영방송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준 자체가 징계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보면 일을 하지 않고 파업에 나가서 징계를 한 것이고 민노총 노영방송에서 한 것은 일을 했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자리를 지켰다고 기자 활동을 했다고 PD 활동을 했다고 징계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직자 전원이 또는 취재센터 기자 전원이 민노총 조합원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동의제 당연히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위치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중립성,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